북한 원전 문건, 파장, USB의 진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했는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여권과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강산이 몇 번이 바뀌었을 세월이 흘렀음에도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는 오히려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원전 게이트이고 제2의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원전의 대북 상납 의혹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주말 내내 이 원전 공방 뜨거웠어요. 네. 애초에 이 논란이 왜 불거지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 2019년 12월에 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해서 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530건의 문건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530건의 삭제된 문건을 복원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 산업부가 청와대 월성원전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정황과 함께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북한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문건이 있었다. 네, 이 논란의 중심이 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은 모두 17개로 알려졌는데요. 이 해당 파일이 담긴 폴더명은 핀란드어로 북쪽을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된 60보요이스, 그리고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보이는 북원추라는 폴더입니다. 네. 이 파일 제목에는요, 180514 등 작성 날짜로 보이는 이 문구도 적혀 있는데요. 이 시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2018년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추정이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게 혹시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상태고요.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이적 행위다라고 이렇게 강경한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강경 대응을 예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그동안 수많은 마타도어를 받아왔지만 이 정도 수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이 이적 행위 발언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 이제 2시니까요. 이제 아마 열릴 것 같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관련해서 언급을 할까요? 네, 그 발언을 할지도 이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인데요. 그런 만큼 오늘 이 청와대 기자들은 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오늘 과연 수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명할 사안인지 모르겠다라고 일단은 이 대통령과 이 관련 논쟁을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춘추관 그런 기자들이 모여있는 기자실을 찾아서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 원전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이 선을 넘은 정치 공세고 색깔론이다. 혹세 무민하는 터무니없는 선동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표님, 우리 네. 쟁점은 이제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강력 대응 방침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속뜻은 뭘까요? 이게 과거 몇 년 전에 강원도 고성 네, 산불 났었거든요. 네, 그렇죠. 조그만한 불씨가 밑으로 내려와서 저 낙산사 그 속초 밑에 양양 쪽에 있는 절까지 다 태워버렸거든요. 네. 이게 조그만한 불씨가 가만 놔두면은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영향 주고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 주는 상당한 심각한 사안으로 대통령은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는 거 이적행위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당장 북풍 공작이다.
문 대통령은 마타도어다. 이런 마타도어는 처음이다 하는 게 빨리 진화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겠다. 뭐 이런 다급함이 좀 배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대북 제재가 지금 뭐 촘촘히 둘러싸여 있고 그렇죠. 또 원자력 발전소 미국 특허가 많거든요. 그 돈 수십조 들고 미국 특허를 돌파해서 진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커지느냐. 원전에 대한 그 이중적인 그동안 태도. 우리나라 남한 거는 월성 1호기부터 없애는 쪽으로 했는데 북한은 져주느냐. 또 대북 퍼주기 논란이 계속 또 진보 정부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또 산자부 공무원이 심야에 가서 삭제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거였느냐. 그게 정황이 좀 의심스럽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왜 그렇게까지 공무원들은 원래 미래학자가 아니에요. 위에서 시키지 않으면 뭐 6개월, 1년 정도 하지 그렇게 원대한 계획을 산자부 공무원이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들이 북한의 원자력을 질 정도 계획을 짤 정도면은 뭔가 상급부서 청와대에서 지시라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정황에 대한 의문 그리고 또 2018년에 그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4월 27일 날 할 때 그때 뭐 도보다리나 정상회담 할 때 뭐 발전소 건설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뭔가 좀 움직임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오해가 자꾸 커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문 대통령도 빨리 불씨를 끌려고 또 이렇게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해에 대한 사전 차단의 의도가 있다. 네. 자, 이 문제의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요. 산업부가 원전 관련해서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문건은 과연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을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준 USB에 이 원전 내용이 담겼는지 아마 이 세 가지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산업부 문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요. USB 관련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도보다리 회담할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일단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거론이 됩니다. 그때 저희도 하루 종일 뭐 특보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장면인데요. 그렇죠. 이 파란색 도보다리를 정말 수행도 없이 남북 정상 2명만 단 둘이서만 이렇게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걷다가 이제 중간에 보면은 둥그런 테이블이 바로 이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 앉아서 두 정상이 수행 없이 단 둘이서만 약 30여 분 동안 이제 회담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저 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같이 보셨는데 혹시 말소리 들으셨나요? 저는 새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네, 무슨 효과음처럼 정말 새소리만 정말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정말 그때 열성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북측 취재원입니다. 네. 이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은데요. 가까이 가서 정말 열성적으로 취재를 하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라. 물리네요. 네, 가라, 절로 가라. 단독 회담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물리고 나오는데 정말 그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당시 이제 그 이 모습을 본 이 구화 판독 전문가, 그러니까 입모양을 보고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네. 당시에 핵무기, 미국 그리고 트럼프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왔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 자리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곧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날 거를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독어는 좀 하는데 영어를 좀 잘 못해서 걱정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보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저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가 아마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USB가 이 도보다리 회담 때 이때 건네졌다 뭐 이런 의혹인 거예요? 네, 그 의혹은 이제 USB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건네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해당 USB는 이 도보다리 회담에서 건네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 당시 도보다리 회담의 영상 44분여 동안 진행됐었는데 그때 저희가 찍은 영상을 다 일일이 사사치 한번 뒤져봤습니다. 뒤져봤지만 USB를 건네주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당시 남북 정상회담 이때 도보다리 그 회담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은 24시간 의전을 했었던 의전 비서관이 네. 자신의 SNS에 이렇게 바로 저 동그란 그 화면 안에 네. 예, 저 분입니다. 이게 조한기 당시 의전 비서관인데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 내용은 정말 거짓이고 악의적 왜곡이다 얘기를 하면서 당시 의전 비서관이었던 나 그리고 북한의 김창선 부장이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전 세계에 다 생중계가 됐는데 이걸 이렇게 왜곡을 하다니까 왜곡을 하는 건 정말 기가 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USB는 언제 전달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USB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두 정상 걸어가서 도보다리 회담을 끝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평화의 집에서 건네줬다는 게 당시에 이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긴데요. 아, 그러니까 저 장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건넸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청와대랑 같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했었던 통일부가 이제 어제 정말 일요일인데 이례적으로 이제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인 그 USB에는 원전이란 단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 USB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 당시 그때는 대표였었죠. 홍준표 의원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어느 언론 신문을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이한테 USB를 전달을 했는데 그 USB 속에는 북한 경제 보험 대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웃집 강도만 보살피는 게 그게 가정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던 북한 경제 부흥 대책이 과연 원전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오늘 아침에 이제 당시 그 국민소통 수석이었었던 윤영찬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에너지 협력 분야가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러나 그 안에도 원전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당시 보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보도 뭔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바로 이겁니다. 2018년 5월 2일 이제 한국일보 보도였었는데 그때 봤더니 당시 보도는 이제 남북 경제협력 구상에 참여한 민간 위원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전력 인프라 확충 그리고 뭐 도로와 철도 연결 그리고 경제 개발 구역 이 계획 등등 이런 게 담겼을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이랑 관련해서 남북 경협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북한의 전력 분야 개선 계획이 담겼을 것이다. 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발전소냐, 그러니까 수력 발전소 현대화 그리고 화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 내용이 담겼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원전이 아니고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 내용이 들어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엔 그때는 이런 게 들어있을 것이라는 추정 보도였었는데 지금 한 2년여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2년여가 지난 오늘의 와제 윤영찬 당시 수석이 그때 그 내용이 맞다라고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우리가 김현미 기자한테 백브리핑 들어봤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 USB 안에는 원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 뭐 이게 이제 결론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권 관계자들, 특히 당시에 이 국정기획 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네준 USB에는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라면서
에너지 협력도 들어가 있었지만 원전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이 여권의 기본 입장은 이게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는 전제로 수력과 화력, 신재생 에너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영찬 의원도 오늘 아침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건넨 건 사실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에게도 다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죠. 그 회담 과정에서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유엔 제재가 지금 초고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노트북을 하나 북한에 반입하려고 해도 네. 이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북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예.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예. 지원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구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 검토들은 예.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야죠. 네, 윤영찬 의원 이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을 해서 북한에 넘긴 USB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북한에 원전을 가져다 준다는 건 상상이나 하겠냐라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이 아닌지 이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여권 관계자들은 이 USB,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USB 안에는 원전 관련해서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조금 전에 윤지용 기자, 아까 설명해 줬듯이 네. 그러면 산업부가 이 1차 정상회담 직후에 왜 북한 원전 관련해서 문건을 작성했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네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부가 어제 오후 6시 반에 긴급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시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핵심은 이 실무 정책 아이디어 검토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부는 해당 문건에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 부처가 이렇게 주말에, 휴일에 저녁 오후 늦은 시간에 긴급 브리핑을 여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 브리핑이 취재 기자들에게도 2시간 전에야 공지가 됐을 만큼 굉장히 긴박하게 준비가 된 겁니다. 그만큼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서 이 입장문 준비가 진행이 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이 문건이 왜 감사원의 감사 직전에 삭제가 됐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는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가운데 이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17건 정도인데 이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 산업부는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다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삭제를 했는지 공개하기 곤란하다라고 밝혔고요. 또 해당 문건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진화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문건의 내용 그리고 문건을 삭제한 이유 이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은 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한 건 맞지만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 네.
은영 위원님, 이 문건이 지금 작성된 시점 그리고 삭제된 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문건이 작성된 시점과 관련된 의혹에서 두 가지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건이 작성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보답으로 정권 차원에서 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에 대북 유엔 제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뭐 지어주고 싶어도 지어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예 유엔 제재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USB에 남북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넨 USB에 원전 지원 방안이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의혹 제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전 북한 지원 방안과 관련한 문서는 오히려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작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USB 준 이후에 작성이 됐는데 어떻게 USB에 그 내용이 포함됩니까?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 네, 선후 관계가 일단 잘못됐기 때문에 물론 USB에는 큰 틀에서 원전을 지어주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산업부가 작성한 그 문건의 내용이 USB에 담기기는 어려웠다. 작성 선후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건이 삭제된 시점을 가지고도 의혹 제기가 있죠. 아까 그렇죠. 산업부가 어저께 해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재판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월성 원전과는 북한 원전 지어주는 문제는 다른 부분이에요. 별개의 사안이고 또 산자부 말대로 만약에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월성 원전 관련 문건만 삭제하면 됐지 왜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을 삭제했느냐. 뭔가 드러나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느냐라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지금 야당이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이제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물론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뭔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당이 국민의힘이 공세를 멈출 이유는 없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윤건영 의원이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그 내용과 또 산업부에서는 지금 재판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지만 산업부가 작성했던 그 문건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차피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기 전에 정부가 먼저 산업부 문건 그리고 USB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차단하는 빠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방금 이제 은영미 위원께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산업부에서 문건을 작성했다. 근데 그 USB는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건네졌다. 그렇기 때문에 USB 안에는 원전 관련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없을 수도 있지만 USB 안에 개괄적인 남북 경제 협력 방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 전달했을 때는 개괄적인 걸 넣고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27일 날 회담하고 5월 2일부터 문서 산업부에서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론은 제시하고 그다음부터 와서 강론에 아마 지시가 떨어졌으면 강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북한의 원자력 추진 방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은영미 위원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정부에서 먼저 USB 내용, 산업부에서 마련한 그 원자력 북한에 져주는 거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공개하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남북 해빙 모두 그건 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좀 잘못된 거는 사과를 하고 또 북한에 대한 소신이나 태도 같은 거는 정치적인 국민들의 판단에 좀 맡겨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건은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문건을 만들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문건을 지우려는 것도 확실해요. 그렇죠. 또 국민들은 또 월성 1호기 남한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기 공급을 많이 하는 월성 1호기는 없애면서 왜 북한에 져주느냐 이런 반론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특히 청와대에서 이 분노하는 거
억울하다는 거 물론 뭐 그 감정은 좀 이해가 가지만 국민들한테 좀 설득하는 거는 좀 약하다. 구체적인 자초지종을 좀 대통령부터 빨리 밝히는 게 이거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또 이런 주장이 나와요. 이게 문재인 정부, 이제 원전 건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니다.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인사들은 이게 문서 자체가 원전 관련 문건인 건 맞긴 하지만 이거는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을 했었던 박시영 이 컨설팅 대표가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이명박 정부 때 검토가 됐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다. 그리고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파쇄됐던 문서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생산됐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은 맞는 거예요? 네, 일단 산업부에서는 어제 이제 해당 문건은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전 정권에서 만들었다는 여권 인사의 말, 그래서 기자들이 그 말을 한 윤준병 의원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박근혜 정부 때도 검토가 됐을 것이란 추론이었다. 추론이다. 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하고 이후에 통일부 장관을 한 이제 홍영표 전 장관은 이제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주는 방안이 논의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원전 얘기가 검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2차관은 천영우 전 수석이 통일 이후에 북한의 원전 단지를 건설을 하면 절박한 이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동석 기자, 통일부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요. 여권에선 북풍 공작이다. 북풍 공작이다. 그렇습니다.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이 현재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선거 때문에 저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풍이라든가 좌파, 좌익 이런 표현들을 종종 써면서 공세를 야당 쪽에서 강화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정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측면들도 다분하다.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선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역시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서 저급한 정치를 야당은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동안 선거를 앞둔 종북 프레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종북 프레임을 사악한 주술이다. 그러면서 보수층 유권자를 무섭게 결집시켜서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는 동원하는 동력이 됐다며 한 저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색깔론을 앞세운 야당의 반발에 총공세에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흐를까, 어떻게 흐를지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풍이란 단어, 과거에 선거철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단골 이슈였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좀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가서 마치 애들이 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자랑하듯이 미국을 제국주의 패권주의자라고 욕을 하고 미국과 싸웠다고 자랑했습니다. 미군과의 합동작전인 작전계획 5029를 없애버리겠다고 자랑했습니다. 윤 대표님, 과거에 이제 선거철마다 북풍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했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북풍이라는 논란, 그리고 이번의 논란, 결이 좀 같은 결인가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이번 점은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문건이 틀림없이 있었고 그걸 또 지은 것도 또 심야에 가서 사실이고 그건 분명하거든요. 왜 지었냐 이게 또 궁금한 거죠. 네. 또 다른 점 하나는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검찰 수사가 지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두봉 대전지검장 통해서
지금 공무원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 몇 명 구속됐죠. 네. 지금 뭐 청와대 옛날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지금 장관 백원호 장관인가요? 예. 거기도 지금 수사망을 자꾸 압축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꾸 그 방향이 청와대 쪽이거든요. 그래서 월성 1호기를 왜 폐쇄했느냐 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 원자력 져준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북풍 논란도 있지만은 북한에는 져준다면서 왜 남한에는 없앴느냐 이게 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논란은 상당히 전 진행될 여지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은 저도 뭐 산업자원부를 과거에 출입했습니다마는 이런 그 북한의 원자력을 져준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건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건 뭔가 우에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북한과의 북풍 문제는 뭐 황당하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만 이번 건은 상당히 구체적인 팩트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청와대에서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밝힐 건 밝히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남북관계가 그때 2018년에 너무 좋아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네, 그건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좀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원전 논란 이 어디까지 파장이 이어질지 저희도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우리 기자들이 취재하는 내용이 있으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